배종환 의원님. 우선 이 판결 자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나 예.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참 이해할 수 없다라는 데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법조인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문제도 왜 있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상식 밖의 판결을 했느냐. 첫 번째 추정 원인은 네. 김앤장이에요. 아하. 남편이 김앤장이시죠? 조윤선 전 장관도 김앤장 소속이었고 남편도 현재 김앤장 소속이고.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제 황 판사, 부장 판사 이분이 퇴임 이후에 김앤장에 갈 수 있는 포인트를 정립하는 것은 아닌가. 이건 하나의 어떤 합리적인 추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정적 정서적. 정서적인 딱 와요 가슴에. 네, 그러니까 예. 감정적 정서적인 부분인데 뭐 남편이 눈물로 읍소하면서 사부곡을 읊어대고 또 조윤선 전 장관이 아주 불쌍한 모습을 보이고 예. 그 이면에는 이들이 모두 황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게 또 작용을 하죠. 같은 끼리끼리 서로 알고 지내는 서로 친분이 있는 동문끼리의 예. 그런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게 아니냐 이런 좀 의혹이 있고요. 예. 결과적으로 보자면 과연 그러면 이 판결이 조윤선 전 장관에게 유리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1심으로 끝난 게 아니니까. 끝나기 당연히 항소 들어갈 것이고요. 예. 과연 2심 항소심에서 이러한 국민적 분노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좀 더 엄격한 법리 검토를 할 것이고 사실관계 검토를 할 것이고 예. 형평성 고려할 것이고 그러면 조윤선 전 장관 잠깐 동안 자유 누리다가 오히려 더 엄한 채찍을 맞을 우려가 더 큰 거죠. 예. 장기현 의원님 어제 율사를 통화를 해봤더니 이 지점을 지적을 해요. 한 팀이 들어간 건데 한 그룹의 문제인데 그중에서 한 명만 딱 속간해갖고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법원 판결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제가 법조인 아닌 이상 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문제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제가 청문회 때 기억이 나는 게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당시 청문회 했었죠. 네, 문체부 장관 당시에 주위의 인물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예. 이분이 전부 다 혐의를 가지고 지금 기소가 됐는데 당신이 몰랐다는 건 왕따였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어제는 있거든요. 왕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는. 결국은 이 판결은 조윤선은 왕따였다는 판결이잖아요. 예. 자, 김기춘 비서실장 직권남용 유죄. 그다음에 김종덕 문체부 전 장관 유죄.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유죄. 예.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유죄. 제1차관이죠. 김상률 전 교무수석 유죄. 김소영 전 문체부 비서관 유죄. 모두가 이 블랙리스트 관련된 분들이 시형을 다 받았는데 조윤선 장관만 이 블랙리스트 부분에서 무죄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윤선 장관은 왕따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왕따 판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어떨지. 그러니까 국민적 정서에서 과연 맞을까. 저 법조인이 아니니까 어쨌든 법원 판결. 국민의 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은 존중을 하지만 예. 제가 청문회 때 왕따였냐고 물어봤잖아요. 결국은 왕따였다. 이렇게 판결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왕따 이론을 이미 하나의 힌트를 줬네. 내가 가이드라인을 주셨네. 가이드라인을. 에이, 장기훈 때문에 모두가 다. 이런 방송 나가면 또 제가 또 비난을 촉조합니다. 아닙니다. 장기훈 의원이 그때 왕따 이론에 맹아를 줘서. 아니 그래서 왕따였냐 그랬더니 조윤선 장관이 왕따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법원 판결 자체는 넌 왕따였었다. 조윤선은 왕따였다. 이런 거 아니에요. 조윤선 모르게 진행했다 이거 아니에요. 장현님 그런데 율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이제 두 분은 이거 제 2심에 가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근데 율사들 무척 우려하는 게 이거는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의 한 집단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한두 명을 무죄로 낼 수 있는 새로운 판례 완성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2심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이분들이 지금 블랙리스트 갖고 이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는 화이트리스트도 그렇죠. 해당된다는 거예요. 화이트리스트는 지금 수사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 거기에서 유죄나면 어떡할 거냐. 근데 이게 지금 이 판결의 의미를 조윤선 장관의 포커스를 맞추면 그런데 예. 블랙리스트는 헌법 정신을 위배한 범죄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정책적 판단이냐. 예를 들면 헌법 정신을 위배냐. 위배냐 아니냐. 이 판단에 대해서는 위배다라고 지적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권도 이렇게 문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정책적 판단이라고 해서 편향성 있게 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거든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다만 우리들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조윤선 장관이 왜 전체가 이것은 유죄고 헌법 정신의 위배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왜
찍어서 핀셋으로 조윤선 장관은 무죄를 줬느냐. 요 문제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상급심에서 또 판단을 한 문제고 그 왕따였다라고 예. 판결을 할지 아니면 왕따가 아니었다고 판결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그때 같습니다. 청문회에서 예. 정말 끈질기게 버텼잖아요. 예. 모른다. 예. 나는 모른다. 결국은 18번째. 토해냈는데 그러면 누구 토해냈대. 결국 토해냈죠. 이용주 의원의 예. 이용주 의원이 아니 득득 그렇다면 토해냈지. 이런 결과의 부분이 이 법률적 판단의 부분이 저는 반대가 있다고 봐요. 자기 모순이다. 왜? 그러려면 왜 위증죄로 이 벌을 받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거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위증죄 아니, 위증은 드러났잖아요. 그 순간에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위증을 해서 그 죄를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알긴 했지만 집행은 안 했다. 왕따였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될 건데. 그리고 아까 이제 봉도사께서 예. 지적하신 또 하나 남은 게 있어요. 그것도 직권남용의 한 대상이에요. 화이트리스트. 응? 거기에서 그것은 특히나 이득을 준 불리함을 넘어서 이득을 준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더 무거운 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표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2심으로 가면 이거 수 잘못 쓰신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위증은 유죄인데 직권남용은 무죄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이 인정한 것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준 거예요. 쉽게 예. 말하면 그날 청문회 직전에 보고를 받아서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이전까지 보고받기 전까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자신은 관여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 조윤선 전 장관의 주장. 요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왕따, 투명인간 여러 가지 지금 학설이 난무하고 있는데 조윤선이라는 사람 자체는 문화체육부 장관으로서 단 1의 능력도 장악력도 통제력도 또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직무유기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면. 근데 직무유기로 기소가 안 되었으니까 그런 것인데 완전히 문제가 있고 이 전반적인 반헌법적인 국정농단의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왕따 내지 투명인간 내지 무능력으로 인해서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판결을 내렸다면 여기서는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예. 아니 이런 거죠. 술 먹고 핸들을 잡은 것은 유죄지만 음주운전 아니었다. 왜냐하면 차는 저절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뭐 누가 유죄를 받고 누가 무죄를 받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이건 중요한 거라고 이건 생각합니다. 통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법원은 정책적 지원에 차등을 두려면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집행 절차도 투명해야 된다는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이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차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이거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세계 정말 우리의 철학, 사고 이런 것들이 굳어지는 아주 근본적인 잘못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상력을 지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나쁜 그렇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정농단보다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관심을 가진 부분이고 정말 이거는 정말 앞으로 어떤 정권이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판결인데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이거를 좀 더 엄하게 다스릴 필요는 있다. 그래서 헌법 정신의 위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정말 위험한 거다. 위험한 거. 이번에 지금 네티즌들이 분노하는 게 예. 라면 몇 개 훔친 분에게 3년 6개월 징역형이 내려진 판결. 예. 그다음에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분노한 분이 중장비를 몰고 검찰청 앞에 돌진하셨던 예. 이 사건에서 징역 2년형이 내려졌던 실형이 내려졌던 사건 예. 판결 이런 부분과 비교를 하는 거죠. 물론 그 행위 자체 뭐 폭력성 물리적인 행사 이 부분을 두둔할 수는 없지만. 두둔할 수 없어요. 그런데 경중을 따지자는 거죠. 나라 전체를 이렇게 대통령 탄핵까지 몰고 가고 헌법을 유린하고 많은 문화 예술인들을 알듯 모르듯하게 배제 차별당하도록 만들었던 그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한 명은 무죄. 다른 사람은 기껏해야 징역 3년. 이게 도대체가 일반 국민들이 한번 분노해서 혹은 실수로 저지르는 그런 잘못하고 또는 생계 곤란으로 저지르는 잘못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형평성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빵을 훔치면은 3년이고 나라를 훔치는. 사람의 정신세계를 훔치면 무죄도 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직무를 이용을 해서 국가의 녹을 받으면서. 근데 장기현 의원님 자유한국당은 왜 돌아가셨어요? 제가 궁금해졌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고 외국 로마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내가 왜 돌아가는지 다 압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3414님 적폐 세력 1순위는 법조인들 아닐까요?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3,000명 그 대한민국 판사들 다 가슴을 쓸어내릴 거예요. 이거 보면서. 4458님 조윤선 전 장관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거 보고 날도 너무 더운데 어제 어찌나 화가 나던지 잠이 다 안 오더라고요. 김정민님 김기춘이 저지른 폐악과 행패 조윤선이 누린 공주의 삶을 국민은 알고도 또 참아야 하는 건가요? 윤영희님 국민들 스트레스 지수가 조윤선 때문에 또 올라갑니다. 저 법조인이 아니니까 어쨌든 법원 판결. 국민의 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은 존중을 하지만 예. 제가 청문회 때 왕따였냐고 물어봤잖아요. 결국은 왕따였다 이렇게 판결한 거 아닙니까? 그때 왕따 이론을 이미 그 하나의 힌트를 줬네. 내가 그 가이드라인을 주셨네. 가이드라인을. 줬네. 에이, 장기훈 때문에 모두가 다. 이런 방송 나가면 또 제가 또 비난을 촉촉조합니다. 아닙니다. 장기훈 의원이 그때 왕따 이론에 맹아를 줘서. 아니 그래서 왕따였냐 그랬더니 조윤선 장관이 왕따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법원 판결 자체는 넌 왕따였었다. 조윤선은 왕따였다.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조윤선 모르게 진행했다 이거 아니에요. 장 의원님 그런데 율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이제 두 분은 이거 제 2심에 가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근데 율사들 무척 우려하는 게 이거는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의 한 집단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한두 명을 무죄로 낼 수 있는 새로운 판례 완성이 있다. 정무수석 당시 청문회 했었죠. 네, 문체부 장관 당시에 주위의 인물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분이 전부 다 혐의를 가지고 지금 기소가 됐는데 당신이 몰랐다는 건 왕따였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제는 왕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판결은 조윤선은 왕따였다는 판결이잖아요. 예. 자, 김기춘 비서실장 직권남용 유죄. 그다음에 김종동 문체부 전 장관 유죄.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유죄. 예.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유죄. 제1차관이죠. 김상률 전 교무수석 유죄. 김소영 전 문체부 비서관 유죄. 모두가 이 블랙리스트 관련된 분들이 시형을 다 받았는데 조윤선 장관만 이 블랙리스트 부분에서 무죄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윤선 장관은 왕따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왕따 판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어떨지. 그러니까 국민적 정서에서 과연 맞을까? 배종환 의원님. 우선 이 판결 자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참 이해할 수 없다라는 데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법조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도 왜 있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상식 밖의 판결을 했느냐. 첫 번째 추정 원인은 김앤장이에요. 남편이 김앤장이시죠? 조윤선 전 장관도 김앤장 소속이었고 남편도 현재 김앤장 소속이고.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제 황 판사, 부장 판사 이분이 퇴임 이후에 김앤장에 갈 수 있는 포인트를 정립하는 것은 아닌가. 이건 하나의 어떤 합리적인 추정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정적 정서적. 포인트 정립기가 딱 와요 가슴에. 네, 그러니까 감정적 정서적인 부분인데. 뭐 남편이 눈물로 읍소하면서 사부곡을 읊어대고 또 조윤선 전 장관이 아주 불쌍한 모습을 보이고 그 이면에는 이들이 모두 황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게 또 작용을 하죠. 때문에 재판부가 2심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이분들이 지금 블랙리스트 갖고 이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직권남용에 의한 그 권리행사 방해는 화이트리스트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화이트리스트는 지금 수사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 거기에서 유죄나오면 어떡할 거냐. 근데 이게 지금 이 판결의 의미를 조윤선 장관의 포커스를 맞추면 그런데 블랙리스트는 헌법 정신을 위배한 범죄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정책적 판단이냐. 예를 들면 헌법 정신을 위배냐. 위배냐 아니냐. 이 판단에 대해서는 위배다라고 지적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권도 이렇게 문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정책적 판단이라고 해서 편향성 있게 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다만 우리들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조윤선 장관이 끼리끼리 서로 알고 지내는 서로 친분이 있는 동문끼리의 그런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게 아니냐 이런 좀 의혹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과연 그러면 이 판결이 조윤선 전 장관에게 유리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1심으로 끝난 게 아니니까. 당연히 항소 들어갈 것이고요. 과연 2심 항소심에서 이러한 국민적 분노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좀 더 엄격한 법리
검토를 할 것이고 사실관계 검토를 할 것이고 예. 형평성 고려할 것이고 그러면 조윤선 전 장관 잠깐 동안 자유 누리다가 오히려 더 엄한 채찍을 맞을 우려가 더 큰 거죠. 예. 장기현 의원님 어제 율사들 통화를 해봤더니 이 지점을 지적을 해요. 한 팀이 들어간 건데 한 그룹의 문제인데 그중에서 한 명만 딱 속간해갖고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법원 판결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제가 법조인 아닌 이상 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문제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제가 청문회 때 기억이 나는 게 조윤선